네, K리그 26라운드 서울대 강원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랑 강원은 1대1로 비겼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조금 예상된 경기긴 했어요. 왜냐면 서울은 일찌감치 잔류를 좀 확정 지었고, 뭐 강원도 그렇죠. 그리고 뭐 강원은 사실 뭐 더 이긴다고 해서 뭐 더 올라가거나 뭐 그러기는 좀 어렵고, 파이널 B 그룹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서울도 이제 조금 뭔가 김 빠진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고,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조금 경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이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이 좀 됐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예상됐던 것처럼 경기가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대1로 비겼고, 네, 그럼 스타팅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4-2-3-1 매년 이게 계속 들고 나오는 거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뽀백 김진야, 윤영선, 황현수 그리고 윤종규 이렇게 나오고요. 윤영선이 이제 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세종, 김원식 좀 처진 미드 라인으로 가 있고 수미 형태로 가 있고요. 그리고 한승규, 한찬희, 조영욱이 공미 자리 또는 이제 윙 자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윤주태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강원은 김영빈, 임채민, 신세계 3백 굳어진 3백이죠. 그리고 김경중, 조지훈, 이재권, 정지용, 김수범이 지난 라운드에서 조금 좋은 활약 보였다고 해가지고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김승대, 고무열이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네, 좀 경기 양상들 좀 살펴보면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번 이게 서울이랑 강원에서는 두 명의 선수들이 각각 이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한찬희가 간만에 이제 선발로 출전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영향력 있는 모습을 잘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찬희 교체되고 난 다음에 한승규가 중앙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제 신인인 권성윤 선수가 그 한승규 윙 자리로 가고 옮겨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고무열이랑 김승대가 좀 더 잘 그 전술적으로 조화가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둘 다 비슷한 포인트인데요. 서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마무리가 좋거든요. 그 예전에 올림픽 대표였나요? 그 청소년 월드컵이었나요? 뭐 그 시절부터 그 왜 이강인 선수 나왔던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준우승했던 그 경기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도 그렇고 마무리가 좀 좋은 선수긴 하죠.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좋기도 하고 슈팅 파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선수인데, 근데 사실 이제 패스나 크로스 이런 거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윙 자리에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투톱에서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물론 그건 좀 백업전의 어떤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조영욱이 이렇게 들어오고 조영욱 마무리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스위칭을 해서 윤주태가 예를 들어서 볼을 이제 뭐 헤딩이나 아니면 패스로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조영욱이 이 자리에서 이제 슈팅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한승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중원에서 시야가 좋고 그리고 공격 일선에서 어떤 패스를 키 패스를 날려줄 수 있는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에서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성용 같은 선수도 있지만 조금 수미 자리에 조금 처져 있기도 하고 지금 계속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승규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조영욱은 공간 침투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을 그래도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1대1 찬스에서 마무리가 그래도 가능한 비교적 선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승규가 지금 있는 윙 자리보다는 왼쪽 윙 자리보다는 좀 중앙 쪽으로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이제 그 공격 앞쪽으로 이제 수비 라인을 깨줄 수 있는 그 이렇게 패스를 해서 수비 라인 깨줄 수 있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양쪽으로 그 적절하게 이제 수비를 양쪽 수비 윙을 백을 좀 깨줄 수 있는 어떤 측면 플레이로 패스해줄 수 있는 형태 좋지 않나. 그리고 한석규 선수 되게 좋은 게 슈팅력 괜찮죠. 슈팅력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승규 선수가 가장 좋은 자리는 사실 공미 자리인 것 같아요. 공미 중앙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안 그래도 해설위원이 그 경기 보다 보니까
좌측 윙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완전 공감됐는데 정말 공미에 어울리는 시야가 좋은 선수다라는 부분이 이번 올해 플레이 하면서 계속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승규의 어떤 패싱력 그리고 시야를 기반으로 해서 조영욱이 윙이나 톱 자리에서 이제 스위칭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지 않나. 뭐 윙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출전했던 윙 자리이긴 한데 조영욱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단순히 조영욱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윤주태가 조금 이제 시선을 끌어줘야죠. 그러니까 윤주태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가 몰린 사이에 당연히 공간이 나겠죠. 이럴 때 조영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빠른 발 그리고 이제 좋은 결정력 가지고 있는 조영욱이 결정해준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윤주태가 요즘 잘 안 보여요. 잘 막히고 견제당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여튼 그런 부분이 좀 그런 형태로 기회를 만들어준 게 좋지 않나, 조영욱과 한승규가. 네. 그리고 수비할 때는 아직도 이제 몰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할 때 간격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한 형태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이래선 안 된다라는 편에서 아마 수비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그 강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은 서울 라인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원 공격수 뭐 고무열이 들어간다던가 했을 때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는 거죠. 이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중반에 한번 언제죠? 후반전에 이영재한테 슈팅을 한번 허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영재 슈팅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 찬스가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거고요. 항상 계속 이제 이건 좀 난제일 것 같아요. 서울 수비에서 계속 이제 그 과제, 내년의 과제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무엘에 대한 마크도 안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후반전에 골 내줬죠. 그 보다 보면은 그 서울 수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고무엘 들어가는 걸 보질 않아요. 그리고 공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열로 이렇게 딱 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골 넣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고무열이 이제 80분쯤인가 이제 골 넣었을 텐데 이렇게 공만 보게 되는 그런 그 실수, 수비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은 빨리 깨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년에도 똑같아요. 공격 잘해봐야 뭐합니까? 수비가 자꾸 무너지는데. 그리고 주세종의 어떤 패스 되게 좋았죠. 대질 가르는 패스, 가르는 패스를 통해서 조영욱한테 패스를 줬는데 마무리 못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게 그 상황이 언제였는지 잠깐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사실은 강원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수비가 한 2명 정도밖에 없었던 상태였을 거거든요. 근데 조영욱한테 볼이 왔죠. 주세종이 이게 패스를 줬을 거예요. 줘가지고 조영욱한테 이렇게 그 볼이 왔는데 중앙에 윤주태였나요? 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한 명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 패스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조영욱이 조금 그래도 빠르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를 줬는데 이게 패스가 수비한테 너무 수비 발 앞으로 떨어졌죠. 조영욱은 사실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패스 같은 거에 능한 선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물론 조영욱이 치고 나가니까 주는 게 맞긴 했을 텐데 조영욱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확실히 패스에 능한 선수가 아니다. 만약에 그 토트넘이랑 단적으로 비교하면 좀 뭐하죠. 토트넘의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게 해가지고 줬던지 줬을 거거든요. 좀 더 앞으로. 물론 이러면은 골키퍼가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빌미가 되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깝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한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떨궈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골 찬스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계속 이런 센스가 좀 없구나. 본인이 결정력은 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선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도록 하거나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지시를 이제 벤치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었고요. 결국 그래도 이제 서울이 골 넣어줬던 부분 역시 이제 주맨의 환상 프리킥이었던 거죠. 와, 그거 이제 사실 그 올릴 줄 알았는데 요거를 골로 바로
직통골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주영 공격 포인트가 99개 됐다고 하네요. 프로 통산. 네. 물론 여기는 또 재밌는 게 교체에서 들어갔던 신인 권성윤의 그 어떤 골 기회, 그 프리킥 기회 얻어낸 게 있었죠. 이쪽이었을 거예요. 이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킥 기회 얻어내고 여기서 찾는데 요거를 바로 이렇게 넣는 역시 이제 베테랑은 죽지 않았다, 노장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건가요? 좀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여튼 저는 조영욱 한승규에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주맨 이렇게 베테랑이긴 하지만 오늘 골도 넣고, 근데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하고 이제 기력도 떨어져갈 나이라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잘 유지하면서 조영욱 한승규가 저는 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강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고무열과 김승대를 좀 잘 써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병수볼에서 잘 써오긴 했어요. 교묘하게도 두 선수가 다 그 예전 포항 출신이거든요. 포항 출신 공격수들의 활약이고, 김승대는 라인 브레이킹으로는 거의 최강이죠. 우리나라 K리그에서 거의 탑으로 봐도 될 정도로 라인 브레이킹이 신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데, 그 장점이 사실은 예전 포항 있을 때만큼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더니, 패스를 뿌려줄 때 이 중간에서 키 패스를 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특히 김승대한테 라인을 깨면서 들어갈 때 키 패스를 주는 경우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좀 롱패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썰어 들어가는 형태, 아니면 양측면에서 이제 윙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 가긴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김승대가 잘 파고드니까. 근데 그 합을 좀 이거는 좀 전술적으로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세계나 김경중이 패스를 할 때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계속 고무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고무열 적어놨지만 헤딩이나 패스 후 이제 뿌려주는 형태가 살짝 보였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어떤 때인지 모르겠는데 고무열이 볼을 한번 살짝 받고 헤딩을 했나? 헤딩하고 나서 앞에 있는 선수한테 뿌려줬는데 누구였던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 한 번 있었는데, 고무열을 생각해보니까 드리블 좋지, 볼 컨트롤 괜찮지, 중거리 슛도 괜찮지, 이번에도 한 번 중거리 슛도 때렸죠. 공간 나니까. 이게 다 가능한 선수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타겟형으로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전 포항에 있을 때 그렇게 타겟형이 되겠다 이 선수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컸어요. 그래서 사실상 결정력만 좀 더 갖춰지면, 스피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정력이 좀 더 갖춰진다면 사실상 국대 원톱이 가능한 자원이 아닐까. 좀 비교를 하자면 뭐 국내용 펠리페 정도가 아닐까. 펠리페가 광주에서 엄청난 피지컬이랑 또 나름 속도, 그리고 볼 키핑력 잘 안 뺏기거든,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리고 슈팅력, 이런 것들 봤을 때 되게 놀라운 원톱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진 국내 선수 중에 뭐 얼마 안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고무열이. 그래서 이 고무열 선수는 이런 점이 활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무게감을 갖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무게감을, 왜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있지 않습니까? 해리케인과 소니의 조합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저번에 이제 웨스트햄전이었던가요? 뭐 소니 4골 넣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리케인이 받고 나서 어떻게든 들어가는 소니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쭉 뿌려주는 거죠. 근데 패스가 되게 좋아요, 질이, 해리케인이. 그래서 소니가 이걸 잘 받아가지고 땡큐 하고 넣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보이는데, 이걸 사실 근데 그러면은 강원판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고무열 패스 좋거든요. 패스 좋고 키핑력도 꽤 좋고 시야도 있어가지고, 고무열이 예를 들어서 볼을 잡았을 때 이런 뭐 해리케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김승대 라인 브레이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무열 딱 패스해주고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 가져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강원 플레이 보면서 지금 그 두 명밖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뭐 후반전에 좀 이영재 중거리 슈팅은 괜찮았다, 이런 뭐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영재 선수 워낙에 좀 슈팅력이 좋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서울이 조금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날려버리는 형태의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 획기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고요. 강원도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봤었거든요, 저는. 물론 초반에 이제 서울이 조금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강원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두 팀 중에 뭐 따로 딱히 응원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요 두 팀의 각각 이제 듀오들을 보면서 그 플레이들을 보는 맛이 참 재미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년에는 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